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지난번 패시브하우스 컨텐츠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쾌적한 삶, 또 나만의 집, 단독주택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패시브 협회장님을 통해서 패시브 건축 안에서도 가스나 기름 없이 전기를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뭔가 전기차처럼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짓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것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패시브협회 최정만 회장님과 전기집에서 설비 파트를 총괄하고 계시는 잡자재 정광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기집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기집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회장님이 하실래요? 아니, 제가? 난 꽂아놓은 보리자루. 왜요? 패시브 하우스를 이제 지으면 에너지가 적게 들잖아요. 네네네. 그 적게 드는 거에 아주 적은 에너지로도 온도나 습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년 내내 네. 항온 항습으로 얘를 유지해가지고 이왕 잘 졌으니까 좀 누리고 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온 항습이 더 추가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이 전기집이야? 그냥 추가집 맞아요. 뭐. 추가지고 전기차 유행하니까 같이 얼떨결에 이렇게 잘 꾹짝 맞춰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만 사용하자. 목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패시브 하우스를 지면 그냥 이거 원래 기본이어야 되는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집을 오래 져봤지만 이 하자가 없으려면 이 정도의 기본 레벨은 돼야 되는 게 그냥 원래 기본. 건축의 기본 여기서부터 원래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복사 냉난방이 굳는 거죠. 국산냉난방?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옆에서 들으면 네네. 전기집은 그냥 껍데기인 것 같아. 네이밍. 네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냥 제목이 패시브 하우스인 거지. 네네네. 전기집도 그러니까 전기집이라는 탈을 쓰고 안에 뭐가 있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큰 틀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집이든 건물이든 거실에 각 기기에 컨트롤러가 있어요. 에어컨도 움직이고 보일러도 움직이고 환기장치도 있고 인터폰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자적 측면. 집이 아시다시피 계속 스마트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이라는 게 사실은 사용자가 인공지능이야. 내가 추우면 보일러 돌리고 더우면 에어컨, 습도가 높으면 제습 모드도 강하게 약하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인공지능 역할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장날 때 전화하는 회사가 다 달라. 그냥 냉난방인데 큰 틀에서는 다 다른 회사인 거라. 그리고 아주 마이너하지만 거실에 너무 많이 달려있어. 컨트롤러가 다 모양도 달라. 나는 굉장히 나름 벽지도 신경 쓰고 싱크대도 신경 쓰고 뭐 했는데 컨트롤러가 다 달리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집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용자적 측면. 그러면 이른바 공급자적 측면으로 한번 볼게요. 공급자들은 그냥 난방하는 사람은 난방 깔고 냉방하는 사람은 에어컨 깔고 환기하는 사람은 환기 깔고 다 회사가 달라요. 근데 사용자가 어떤 거 불편을 느낄 때 도대체 어떤 거가 먼저 우선순위인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워. 너무 다 다르니까.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쉬운 것도 있죠. 보일러가 샜어. 그럼 보일러 회사 그건 찾으면 되는데 되게 애매한 경계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쪽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은 설비인데 왜 보일러 따로 에어컨 따로 환기 따로. 그냥 거실에 컨트롤러 하나. 나는 그냥 쾌적한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겨울에 매트에 딱 맞춰놓으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게 쾌적하게.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과 기계 사이에 뭐가 하나 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역할을 하는. 기존에는 사람이 열심히 이거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한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보일러 공급 회사 따로 에어컨 회사 따로 다 따로니까 누군가 그걸 하나로 움직이고 싶어도 도대체 얘네들이 뭘 오픈도 안 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연계가 되어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예를 들면 집의 온도가 별로 안 좋을 때 혹은 뭐가 고장 났을 때 그냥 한 회사에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사용자는. 이게 에어컨
에어컨이 됐든 보일러가 됐든 어쨌든 온도와 관련된 건 그냥 창고가 하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는 통합 설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기집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통합 설비의 진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걸 하나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만들어주는 발판. 거죠. 네, 현재 유럽은 냉방, 난방, 환기 그리고 급탕이라고 하는 더운물까지가 한 회사에서 기계를 하나로 공급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은 그쪽도 아직은 본격적인 진입은 아니지만 그 시장을 꿈꾸고 있다고. 거실에 이쁘게 디자인된 심플한 컨트롤러 딱 하나만 있어서 내가 살고 싶은 환경에 세팅만 해놓으면 복잡한 건 기계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보일러 끄고 나왔어? 뭐 그런 얘기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따르니까 이것을 한 회사가 한 통으로 넣고 싶어도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전기집에서 시도하고 있는 건 좋다 이거야. 회사가 다 달라도 좋다 이거야.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설비처럼 움직이자. 전몸이 되어서 그걸 묶어버리자 라고 하는 게 전기집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름을 왜 전기집으로 했는지 스마트홈이라고 하기엔 너무 식상한 단어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굳이 돌려 얘기한다면 통합된 설비, 사용자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살고 싶은 온습도와 맞춰놓으면 나머지는 에어컨, 보일러, 환기장치가 사용자의 의중을 읽어서 다 돌아가게끔. 알아서 외기 온도에 맞춰서. 그러면은 패시브 건축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기집은 패시브 건축 기본으로 깔고 방금 말씀하신 뭐 통합 설비를 입은 그런 건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너무 짧아 대답이. 그러니까 패시브하우스가 되면 환기장치가 필수거든요. 네네. 그 환기장치에다가 제습, 냉방, 난방, 급탕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연필에 지우개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근데 전기집이어서 막 전기만 쓴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기만 쓰기 위해서도 또 다른 설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전기만 쓰어서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요금 체계상 누진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누진세 구간에서 너무 요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어요. 네네. 4인 기준에 보통 350에서 400 정도 쓴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통계치지 누구는 1000 정도 쓰는 분들이 계셔요. 뭐 사람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럼 거기에 뭔가가 설비가 들어가서 전기 냉난방을 계속 유지했을 때 이제 얘 달고 나서부터 요금이 막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기세 쓰는 구간이 이미 비싼 구간이니까. 네.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부담이죠. 요금이 부담되니까 그거를 서로 완화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설치를 권장드리는 거죠. 다 안에가 이제 전기로 돌아가니까 그거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네.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된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 누진세가 없으면 그것도 없어도 되죠. 오, 전기집을 왜 난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이거를 했던 게 아까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한 7, 8년 전에 집을 지어서 뭐 지열, 태양열, 환기장치 이런 것들을 다 묻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해주는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연계가 돼야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업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 했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의 통합 컨트롤러를 이제 만드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옛날 본인 집 지하실의 기계실 사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실패한 아이언맨? 정리가 안 되는 아이언맨?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셨었군요. 네. 그렇죠. 네. 과정을 봐야 돼. 네. 봐야지 눈물을 흘리지. 그러니까 전기집 끓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이 좀 옆으로 샜는데 전기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설비가 통합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소스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라. 통합이니까 하나의 보일러에 전기도 넣고 석유도 넣고 가스 넣고 하지 않듯이 그냥 하나의 기계 거니까 에너지원도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편한 전기를 선택한 거지.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맞고요. 오. 아무래도 탄소 중립하고도 묶여져 있고 이것도 되게 긴 얘기가 필요하지만 다 생략하고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건물도 전기에너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면의 뭐 원자력, 뭐 태양광 그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는 다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큰 방향에서는 전기에너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집은 오로지 전기로만 커버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왜? 그러니까 전기집인 거 아니에요? 히트 펌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것들이 바깥의 열을 안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면 여기선 찬바람이 나오고 실외기선 따뜻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네. 겨울에는 안에선 따뜻한 바람 나오면 바깥에서 차가운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 열을 이동시키는 거다 보니까 바깥의 온도와 온도차가 적을수록 효율이 좋아져요. 근데 그러면 한겨울에 되게 추운 곳에서는 한 영하 20도 막 철원 이런 데 가면 그러면 여기서 열을 안으로 쥐어 짜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하 그렇죠. 20도인데 네. 이걸 여기서 더 찬 공기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 열을 쥐어 짜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니까 힘들어요. 얘가. 그래서 국내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냉난방기들이 영하 15도까지밖에 작동을 못해요. 그 미만에선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히트 펌프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무실은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으로 냉난방을 다 하죠. 네네네. 겨울엔 따뜻한 공기 나오고 여름엔 시원한 공기 나오고. 네. 근데 가정집은 에어컨밖에 없지. 그죠. 왜 사무실은 이걸로 다 냉난방을 하는데 왜 집은 따뜻한 건 보일러, 시원한 건 에어컨이 왜 따로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처음에 얘기한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시스템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 걸로 냉방을 하든 난방을 하든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커지면 힘들어요, 일을 하기가. 근데 여름은 우리나라가 더워봐야 30도, 냉방 온도는 20 몇 도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 그래서 냉방으로 쓸 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그 똑같은 걸로 난방을 한다. 그러면은 난방 온도는 20도인데 외부 온도 0하면 너무 차이나죠. 그러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철원 이야기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은 누진제가 없으니까 힘들어도 돈이 얼마 안 나와. 근데 주택에서 요걸로 난방을 하면 냉방 에너지의 몇 배가 나와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그럼 다른 걸 하나 붙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보일러 붙여야죠. 남부와 제주는 없어도 돼요. 조금 따뜻한 네, 지역은 따뜻한 지역은 뭐 영하로 거의 안 떨어지다시피 하니까 거기는 이제 보일러가 없어도 충분히 괜찮은데. 난방이 돼요. 네. 전기만으로도 전기에너지만으로도.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물론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누진제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천장에서 지열 보일러라고 얘기하는 근데 지열 히트펌프잖아요. 지열 히트펌프 설치하면 누진제에서 벗어나거든요. 누진제 적용을 안 받아요. 정 대표님도 찾아보셨겠지만 지열이 신재생이면 우리가 쓰는 시스템 에어컨도 신재생이거든. 선진국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히트펌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열만 신재생 에너지고 시스템 에어컨은 신재생으로 쳐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주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이기도 해요. 기술로 극복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난방은 가능한 거잖아. 그렇죠.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네. 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보일러를 그냥 붙였다. 붙일 수밖에 없었다. 식으로. 회장님한테 듣기로는 전전화 주택이 있다. 전기집과 전전화 주택이 무슨 차이인가가 궁금해요. 사실 저는 개념적으로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같아요. 네. 같은 거예요? 네, 다만 전전화는 일본에서 만든 용어고 일본은 전전화가 되는 게 저쪽 위쪽 지역을 제외하고 도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이 춥지 않아요. 우리나라 남부 제주 그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가스보일러가 필요 없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이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집은 아까 얘기했듯이 패시브하우스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반 주택에 그냥 전기만 쓴 거니까. 그렇죠. 많이 써요, 전기를. 화석연료를 안 쓴다라는 게 이제 전전한 거죠. 화석연료 안 쓰고 전기만 쓰는 거니까 전전하고 우리 전기집은 이제 패시브하우스를 기반으로 하되 전기를 조금 쓰는 거지. 네네. 일본의 전전화는 되먹지 않은 집이에요.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고 우리는 조금 쓰고 그렇지. 심지어 태양광으로도 커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전전화보다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요. 네. 프라이드를 가져야 그럼요. 되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능 설명했고 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했으니까요. 좀 가치적 측면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집을 사람들에게 왜 전달하고 싶은지. 왜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만나 뵀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용이 형네.
내가 못 알아들었어.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어. 회장. 그러니까 90 몇 년도인가에 전기세가 2,400만 원인가 우리나라 단독주택에서 제일 많은 비용의 전기세를 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1위부터 뭐 20위까지 나왔는데 다 무슨 뭐 그룹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의 단독주택이 다 물론 집의 규모도 있었겠지만 몇 천만 원의 전기를 쓴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의 전기세가 나온 거는 다 항온항습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공기를 정화하고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만큼의 전기가 필요한데 이걸 패시버스로 만들면은 그냥 일반인도 그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네. 그쵸. 그러니까 허접한 집을 항온항수 돌린 거잖아. 그러니 뭐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는 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없어. 이재용 회장이 우리를 모를 뿐인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누릴 그쵸. 수 있도록 네. 하는 걸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 네. 그런 가치를 전달해드리고 싶다. 근데 항온항습이 되게 거창한 표현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 설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낮엔 더웠는데 밤에 잘 때 보일러 켜야 되거든. 온도차가 있어서. 온도차가 네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깜빡 잊고 하면 달달달 떨면서 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온항습이라고 하는 너무 거창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온습도를 알아서 맞춰주는 집이라고 하면 더 맞아. 왜냐면 항온항습 그러니까 마치 중환자실, 무균실, 네. 막 자꾸 막 그쪽으로 자꾸 과하게 클리닝룸으로 가는 거야. 네네네. 그렇지. 반도체 막 그쪽으로 막. 그래서 그냥 그 환경을 쭉 유지해주는 집. 나에게 최적화된 그 온도와 습도와 뭐 이렇게. 그러지. 근데 그거를 알아서라기보다 그냥 내가 세팅해 놓으면. 그쵸. 세팅해 놓으면. 전기집을 좀 알아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그린 리모델링이라던가 아까 기름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약간 저탄소 이런 건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래에 좀 전기집이 어느 부분에서 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건축이 가야 되는 방향인 거죠.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실자의 쾌적성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물론 정체적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백업이 필요한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열만 그 누진제에서 벗어나는 얘만 신재생 에너지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해외에서는 그 공기 열원도 다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인정을 해서 그게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누진세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되게 좋은 가치를 가진 전기집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고 그 사람들 설득이 되어야 되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설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밤에 에어컨 켜고 자요? 더운 날? 아니요. 30분 정도 켰다가 그냥 끄고 자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뽀송뽀송해요? 아니요. 끈적하죠, 떠나서. 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면서도 뒤척이고 쾌적하고 뽀송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다 일어나서 에어컨을 켜고 끄고 네네. 막 이럴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켜고 자면은 또 너무 춥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쾌적한 상태. 근데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을. 그쵸. 힘들죠. 예. 사탕하고 비슷해. 그래. 입에 그런 것 넣기 같아요.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예. 그 설비 시스템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조들께서 판을 잘 깔아주셔서 우리는 바닥에 다 난방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모든 집의 기본으로 난방 파이프가 들어가 있어. 예. 유럽 애들은, 미국 애들은 그걸 일부러 깔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이란 말이에요. 난방 기본 파이프가. 근데 그걸 겨울밖에 안 써. 그러니까 거기다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게 난방이잖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거기다 시원한 물이 지나가면 시원해지죠, 공간 자체가. 시원해지잖아. 근데 왜 그게 안 됐을까? 그런 거죠. 시도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겨울에 난방하는 걸 복사 난방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찬물이 흐르면 복사 냉방이 되는 거잖아. 난방을 할 때 집 전체가 따뜻하듯이 밑에다 찬물을 흐르면 집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이론이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냐? 바닥에서 결로가 생겨. 여름에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여름에 그러니까 동굴이 시원하지만 축축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닥을 그냥 동굴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마루 다 뜨고 막. 그렇지. 그러니까 제습이 병행이 돼야 돼요. 아, 그게 되려면 제습기를 갖다 놔야 되는 그렇지. 거네요. 아. 근데 그걸로 해서 제습기를 또 놓는다는 게 너무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이 정광호 대표가 만든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의 찬 온도에 맞춰서 습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이 되게끔. 그러면 결로가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까 무풍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닥이 찬 거예요. 바닥이 차고 제습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춥지 않은 시원함이 있는 거죠. 근데 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보일러는 이미 있고 우리 에어컨 따로 달잖아. 네네. 그 비용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아. 그게 내가 볼 때는 가장 킬링 포인트 같아요. 에어컨 설치 비용이 그러니까 필요 없. 에어컨을 안 달아도 되는 네네네. 거니까 에어컨 설치 비용만큼 이쪽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적이 남는 거죠. 쾌적이. 그쵸, 예. 네. 이재용 회장님도 가지지 못한 쾌적을 나는 거죠. 저렴한 가격에 높은 수준의 쾌적을 갖고 있는 거지. 무풍 에어컨이 따라올 수 없는 쾌적을 주는 거예요. 또 다음에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 네네. 오, 직접 가서 여쭤보고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면 사용자의 후기가 워낙 좋아요. 살아본 사람들이. 그때 들은 얘기 중에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회사 가기 싫대. 집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대. 그래서 건축주는 전기집을 위험한 집이라고. 나를 네이버 다니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오픈하우스 했을 때 오셨었어요. 네이버도 지금 복사 냉방이 건물 전체에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복사 냉방이 30-40% 정도를 대류가 책임지고 냉방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집에 들어간 복사 냉방 같은 경우에는 한 80에서 90%가 다 복사로만 이루어져요. 냉방이. 그러니까 대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쾌적감이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네이버는 절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비용 때문에 아니면 건물이 허접해서. 맞아요. 네. 아,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일반 건물이니까. 일반 건물이니까. 대류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건물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이제 활용도가 훨씬 올라가는 거. 그쵸. 그러니까 네, 바닥에 그쵸. 냉수만 흘려도 훨씬 시원해지는 거예요. 공기 온도를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습만 해주면. 네이버는 공기도 찬 공기를 불어 넣어야 되는 거죠. 따로 그래야 따로 시원한 추가로. 거죠. 네. 아. 그거 왜 했나 몰라. 그래도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에어컨이 없으니까 FCU로 온도를 조절하겠죠, 습도랑. 근데 그게 일반 에어컨보다 훨씬 쾌적하게 느껴지는. 그러니 거더라고요. 그게 아예 없는 전기집은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러니까. 예, 예. 설비도 다 좋고 다 좋지만 건물이 건전해야 돼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야 쾌적도 좋지만 쾌적은 사용자 입장이지만 에너지는 국가 입장이잖아. 그쵸. 많이 쓰면 쾌적해져요. 근데 그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보단 더 좋게 지어야 된다는 거. 제도적이든 국가의 관리적 측면이든 사용자 측면이든 모두를 고려했을 때는 건물도 건전하고 튼튼하게 짓고 그 뒤에 이제 설비든 뭐 그런 게 그죠. 잘 붙어야 된다. 좋은 건물에 좋은 설비가 붙은 게 전기집인 거죠. 설비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집에든 적용했을 때 시원해지고 해야 이거를 마음껏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을 골라야 돼요. 이 집은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이 집도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럼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10집 중에 한 집이 안 되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여야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근데 기술적으로는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집에도 복사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거지. 예, 그쵸. 운전 비용. 예, 예. 1년에 1,000만 원 아깝지 않으면 일반 집에도 할 수 있어요. 아, 그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되게 지금 대화를 하면서 여기 패시브에서 혹했던 것처럼 여기 또 여기서 같이 혹해가지고 지금. 정말 7월 달에 오픈하우스 하거든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더울 때 와서 국사 냉방이란 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작년에도 한 200분 정도 오셨는데 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족스러워 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들어 누워서 나 안 나간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괜찮아요. 집 가는 거 싫어요 이러면서. 정 대표님이 매번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전기집은 뽀송뽀송한 여름을 날 수 있다. 대형 제습기 안 돌리고. 그게 일반 분들한테 좀 와닿는 설명일 것 같아요. 직접 가서 한번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와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